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발만 살짝 담그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26 꽃다운 나이의 여성입니다. 파혼설이라고 제목 달려다가 말았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해본 일도 없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무슨 파혼이겠어요. 그냥 사귀다 헤어진 거지. 찌질하게도 전 남친이 우리 헤어진 일로 이상한 소문을 흘리고 다녀서 제가 좀 바로잡을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같은 팀의 상사였어요. 바로 위 사수는 아니지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좀 쉽게 가르쳐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가끔 사회생활에 필요한 팁도 알려주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한 일만 알려주는 사수와는 달리 남자친구가 작은 일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같이 야근을 마치고 걸어가면서 가만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1일 맞지? 하면서요. 그게 저희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는 게 많았어요. 저보다 9살이나 더 많았으니 그럴 법도 하죠.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고민하는 법 없이 좋은 거 골라서 사고 맛있는 식당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기 취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어른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난색을 표했지만 남자친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본적으로 제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데다가 다정한 사람이니 결혼해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연애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내년 가을에는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외동딸로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시집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살자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지금 26 나이에 결혼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을까 고민하다 그냥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상언 화제를 꺼내듯 사귀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정대로 엄마 아빠는 무척 싫어하셨어요. 요즘 누가 20대에 결혼하냐고. 지금 네 나이 때는 남자친구 수시로 바꿔가며 남자 보는 눈이나 쌓을 때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연애나 하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 예상되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미리 남친이랑 의논한 대로 꾸준히 남친에 대해 좋은 점만 어필하려고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남친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며 모아놓은 돈이 좀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무척 잘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효과가 좀 있었는지 엄마는 그래도 얘가 그렇게 좋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입장을 선회하셨는데 아빠는 아주 강경하셨어요. 얼굴 봤다가 허락하는 줄 알고 막 나가면 어쩌냐고요. 그리고 저보다 9살이나 더 먹은 놈이 회사에서 자리 잡고 돈 모은 게 당연하지 뭐 대단한 거냐고 한 소리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여시긴커녕 며칠에 한 번씩 제게 그 들딸이 아직도 만나냐고 놀리십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난공불락인데 남자친구 집 쪽은 쉽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 어린 것이 조금 걱정이지만 남자친구가 고른 짝이니 어련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셨대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보자며 집에 초대를 하셨답니다. 저희 쪽에선 아직 허락도 못 받은 상태인데 초대받았다고 가는 게 맞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한 친구가 많았다면 여기저기 물어봤을 텐데 제 친구들은 다들 그냥 연애나 하고 있거나 여태 못소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쯤 만나봤다고 사람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가족들과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물론 시부모님 될 분들도 잘 살펴보고요. 아버지는 옆에서 펄펄 뛰셨어요.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부터 집에 인사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 못 본다는 말까지 내지르면서 흥분하셨는데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평정하셨습니다. 지금 맞기만 한다고 될 일인 줄 알아요? 지금이야 결혼 허락받겠다고 조르고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혼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다 큰딸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는데 우리가 같이 보고 판단해줘야죠. 이러다가 집안 분위기 한번 안 보고 집 나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건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아빠나 저는 조용히 엄마 말을 듣게 됩니다. 화난 엄마는 아주 무서우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그것도 결혼 허락을 받는다고 가는 참이라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옷은 어떻게 입는지, 선물은 어떤 걸 사갈지도 고민이었어요. 이것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긴 뭐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예상 문제도 혼자서 답해보고 혹시 몰라서 절하는 방법도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보고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한 내색을 하자 남자친구는 좀 흐뭇하면서도 어려워할 거 없이 편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격식 차리고 보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니 궁금해서 만나고 싶은 거래요. 옷도 편하게 입고 선물도 고민하지 말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말은 그렇지만 그대로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당연히 선물은 준비했습니다. 제 나이에 한우는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나름 블로그를 찾아보다 수제 약과 세트를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인사 가기로 한 날 저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웃더라고요. 뭘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어. 자긴 안 그래도 예쁜 사람이라 뭘 입어도 예쁜데 이거 불편하지 않겠어? 지금이라도 갈아입을까? 그러기에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이니까 그냥 입고 가겠다고 했어요. 인사드리러 가기엔 좀 애매한 시간대인 4시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인사 갈 때는 저녁 시간에 가는 게 보통이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시더라도 긴장하게 될 텐데 바로 저녁 먹어야 하는 시간대로 가면 불편해서 체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냥 대화에 집중하자고 4시로 시간을 잡았다고 해요. 저는 생각도 못했지만 역시 제 사정을 헤아릴 줄 안다고 내심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처음 만나기 전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함께 초인종을 누르고는 누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친 부모님이 나오시길 기다렸지만 남자친구는 어서 들어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집안에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왔어요 하면서 들어가자 주방에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왔냐며 아는 체를 하셨어요. 부엌에서는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선 누가 잡채를 버무리고 있었고 큰 솥에 뭔가 끓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저것 치우거나 뭘 묻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했어요. 남자친구와 약속하고 같이 오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인가를 파악하기도 전에 아까 아는 체를 했던 분이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시고는 바로 입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러더니 전기 후라이팬 앞에 자리를 정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전을 뒤집으면 된다고 뒤집게도 주셨어요. 어정쩡하게 앉았는데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붙들고는 갑자기 놀랬지? 마침 오늘이 제삿날이라 친척분들께 한꺼번에 인사드리고 싶어 불렀어. 이렇게 행사 있을 때 같이 일하면서 쉽게 친해지기라고 말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어른들이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왔으면 이리 와서 한 잔 받으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윙크를 하더니 어른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아주 이상했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앞에 있던 전을 뒤집었습니다. 반쯤 뒤집고 있는데 아까 앞치마를 주었던 그분이 너무 일찍 뒤집었다고 뭐라 하시네요. 고기라서 약한 불로 오래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흠칫해서 다시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다 뒤집고 나서 충분히 오래 익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익히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래오래 숟가락으로 가운데를 좀 눌러서 골고루 빨리 익히라는 꿀팁까지 전수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 양푼을 들고 계란을 깨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몇 살이고? 그래, 부모님들은 뭐 하시고? 그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늘어놓으시더니 자기 집 자랑을 하셨어요. 자기네 집은 화목해서 이렇게 제사에도 사이좋게 모여서 일한다고 하시네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은 저쪽에서 들렸습니다. 너네 시어머니가 손이 빨라서 힘들 거 없다고, 넌 와서 거들기만 하면 된다고 자랑하시네요. 계속 저에게 말 걸던 그분이 시어머니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전 좀 더 달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어머님은 알았어요. 자꾸 고기전만 드시네 하고 투덜거리면서 전을 담으셨어요. 그러면서 접시를 저에게 주면서 갖다 드리래요. 쭈뼛쭈뼛 접시를 들고 갔더니 누구 색시냐? 우리 며느리감 인사 왔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몇 마디 떠들고는 다시 술을 마시더라고요. 접시는 남자친구가 잽싸게 받아들더니 빈 접시를 내주었어요. 개수대에 갖다 놓았더니 그쪽 간 김에 설거지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기름 냄새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정신을 차리고 싶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혼자서 거울을 보며 얼굴을 힘껏 쳤어요. 제 꼴이 퍽 우스웠습니다. 잘 보이려고 정장까지 사서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앞치마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어요. 얼굴은 기름 범벅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동태 눈깔이 되어 있네요. 대강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격을 당해 어버버했던 게 분했어요. 결혼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코트를 찾아서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 시어머니인가가 어딜 가니? 하고 부르는데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뛰쳐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기분 상했냐고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오늘이 친척들 다 모이는 날이라 부른 것뿐이다. 다들 멀리 사시는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기 힘드니 오늘 인사를 끝내려고 한 거라면서 괜한 오해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했어요. 진짜 그런 의도였더라도 저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죠. 그냥 평범하게 인사드리러 가는 줄 알았지 일당파출부 구하시는 줄 알았냐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어린애처럼 군다면서 감정만 앞서지 말고 다시 들어가자는데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겉옷도 못 걸치고 나온지라 몇 걸음쯤 더 따라오다가 추워서 그런지 다시 지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너무 분해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혀를 차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오늘은 저녁 먹지 말고 맥주나 마시자며 치킨을 시켜주셨습니다. 치킨에 맥주로 부글거리는 속을 달랬어요. 뒤늦게 들어온 아버지도 제 얘기를 듣고는 그런 볼 거 없는 늑다리가 우리 딸을 우습게 봤다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제가 결혼 안 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화가 가라앉았는지 매운 닭발을 추가로 시켜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카페로 가서 얘기를 했죠. 남자친구가 피곤한 표정으로 이제 화 좀 풀렸으면 대화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왜 저를 제삿날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방치한 건지 물었어요. 그건 어머님의 생각이셨대요. 남자친구가 예전에 만났던 전 여친들을 어머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인지 며느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그리 된 거래요. 당연히 내 여친은 착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엄마 맘에 들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나가버려서 황당했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괜히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이 나셨대요.
지금 두 분이 냉전 중이니 빨리 다시 찾아가 뵙고 사과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제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기 전부터 테스트할 생각이나 하는 어머님도 무례하고 저를 거기에 던져놓은 당신도 나를 무시한 거라고요. 그럼 막대 먹은 짓이 며느리 시험이라고? 웃기시네. 너도 탈락이야. 남편 후보에서 탈락. 이제 와서 말하지만 당신 집 가관이더라. 너네 집 재산데 남자들은 술 마시고 여자들만 죽어라 일하는 거 이상하지도 않았어? 하묵은 개뿔. 그런 하묵 너나 해.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 손목을 잡고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험악한 모습에 쩔쩔매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도망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하셔서 나이 같지 않게 몸이 다부지시거든요. 인상도 험악해서 조폭이라고 오해받는 일도 많다 보니 무섭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헤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제 사수가 전남친이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기뜸을 하더라고요. 전남친이 갑자기 저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별것도 아닌 의견 충돌로 파혼을 하자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회사에서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사귀는 것도 비밀로 하자고 했던 건데 헤어진 마당에 이런 더러운 짓거리라니요. 열불이 차오른 상태로 회사 인트라넷에 해명글을 올리려고 글을 쓰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라도 링크를 보내 괜한 오해는 막으려고요.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만나 무슨 더러운 꼴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고 나서 전남친은 좀 곤란해졌습니다. 제 글이 퍼지고 나서 여직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남자 직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은 게 전남친이 사실 사내 정치질로 여러 사람의 꿈을 가로챘더라고요. 자기만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제 글로 전남친이 화제에 오르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보태져가며 회사에선 거의 쓰레기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사수가 전해준 소문으론 이 일로 팀장님에게 불려가서 면담도 한다고 하던데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이미 소문이 무성하던 기간에 연말평가가 있었고 전남친이 동료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인사이동철에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사람이랑 이제라도 잘 헤어졌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창 나이이니 엄마 아빠 말씀대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면서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우겠습니다. 결혼도 늦게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더 받고 나서요. 땡땡아, 마지막 모습까지 실망스럽네. 이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은 무슨. 네 덕분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100번쯤 반성했단다. 어쨌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